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이 다르길래 아프리카 끝까지 와서 이런 감동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지구 반대편 에티오피아에서 활동하던 저에게 한국에서 온 봉사단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워서 처음엔 여러분도 의심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 자신도 이 모든 걸 겪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온 이 특별한 사람들이 저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제가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됐고, 절망에 빠져 있던 에티오피아 마을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게 됐어요. 자, 이제부터 태극기를 단 나라 한국이 보여준 진짜 기적의 순간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클라라입니다. 에티오피아 교육협력 프로젝트에 파견되어 자국과 아프리카 간 언어 통합 모델을 만들러 왔어요. 이미 이곳에서 몇 달째 활동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수많은 새들의 노래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곳에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저 업무였어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를 내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봉사단이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봉사단이었죠. 저를 포함한 기존 봉사단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또 왔구나. 저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죠. 전에도 중국, 일본, 유럽에서 많이 왔다가 금세 떠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약속만 하고 떠났을까요? 중도에 포기하고 간 수많은 나라들. 그런데 한국 봉사단은 뭔가 달랐습니다. 봉사단 대표인 윤서영과 윤서준 남매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해요. 이들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한국을 알리고 형제의 나라 에티오피아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온 것 같았어요. 윤서영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윤서준은 태권도 기본기를 가르치며 예절과 집중력을 강조했죠. 저는 그들의 수업을 지켜보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까? 윤서영은 아이들 앞에 앉아 한글로 이름을 써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이게 내 이름이에요? 그래, 정말 예쁜 이름이야. 윤서영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손편지를 통해 언어를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아리랑을 가르칠 때였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이들이 서툰 발음으로 따라 부르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도 가르쳤어요. 하회탈을 직접 만들어 보여주며 탈춤을 가르쳐줬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춤을 춰요. 한국의 전통 춤이에요. 아이들이 하회탈을 쓰고 어설프게 춤추는 모습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옆 교실에서는 윤서준이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기본 자세를 따라했어요. 윤서준은 한 명 한 명의 자세를 꼼꼼히 봐주며 말했죠. 태권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무술입니다. 집중하세요.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과 한국의 전통 놀이도 했어요. 수건 돌리기를 할 때면 마을 전체가 떠들썩해졌죠. 둥글게 둥글게 앉으세요. 비석치기를 가르쳐 줄 때는 아이들이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에서 기부받은 옥수수로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마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죠.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저희 기존 봉사단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너희도 얼마 못 버티고 떠날 거잖아. 한 어머니가 수업을 지켜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시간 낭비하지 마. 일부 주민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수업 중단을 요구했어요. 그만 좀 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반응을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윤서영과 윤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윤서영은 매일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써줬습니다. 한글로 쓴 예쁜 글씨로요. 아이들은 그 편지를 보물처럼 간직했죠. 선생님이 제 이름을 이렇게 예쁘게 써주셨어요. 아이들의 기쁨이 순수해서 보는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윤서준은 태권도 수업 중 한 아이가 다쳤을 때도 끝까지 도장을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부상 사고로 주민들의 원성이 더 커졌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토록 버티는 걸까? 그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한글 수업과 태권도를 배우러 오는 아이들은 불과 4~5명 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날 때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배운 한글로 전단지를 만들어 보자. 아이들은 서툰 한글로 수업 홍보 전단을 만들어 마을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표지판까지 한글로 만들어 달았죠.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우물 사건 때 일어났어요. 공사 현장에서 오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식수가 더러워진 거죠.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이것 봐. 또 이런 식이야.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우리를 속였어. 항의가 격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죄 없는 한국봉사단 탓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팀이 밤을 새웠습니다. 정수 시스템을 복구하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책임지고 새벽까지 작업을 계속했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윤서영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스스로 모여서 우물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밤새 일하셨으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죠. 한 아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함께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겠어요. 한 아버지가 말했어요. 윤서영의 수업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됐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육청과 일부 지역 봉사단 관계자들이 한국 봉사단의 철수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철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과가 미비하고 주민 반발도 심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시각, 마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 아직도 여기에 있다. 다른 나라들은 포기하고 갔지만 그들은 다르다. 그리고 마을 장로가 저에게 다가와 얘기했습니다. 70년 전 우리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의 1세는 단 하나의 명분으로 한국에 군대를 보냈어요. 자유를 위해 싸우는 형제국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죠. 장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유엔의 일원으로 참전한 나라였어요. 그 중에서도 셀라시의 황제가 직접 선발한 최정예 근위대 강류 부대는 200건이 넘는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전설적인 부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95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며 비무장지대 순찰과 전후 복구까지 도왔어요. 한국은 우리가 도왔던 나라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네요. 역사의 연결고리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며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한국 봉사단의 철수 위기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왔습니다. 폭우로 고립된 마을의 우물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곳은 다른 단체들이 모두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거긴 너무 위험해요. 길도 끊어졌고요. 하지만 한국봉사단 그리고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으며 산길을 올랐어요. 진흙투성이가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고립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정말 오셨네요. 저희를 구하러 오셨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진짜 환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음식과 쉼터를 내어줬어요. 우물 복구 작업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함께 도와줬어요. 처음으로 진짜 협력이 이루어진 거죠. 한국 친구들 고마워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어요.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윤서영이 저에게 말했어요. 클라라 선생님, 저희는 단순히 봉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한국을 알리고 형제의 나라 에티오피아에게 은혜를 갚으러 왔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겐 특별한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큰 분쟁이 생겼어요.
이웃 마을과 물 사용권을 두고 다툰 거였죠. 상황이 심각해져서 정부 관리들까지 나섰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지역 봉사단들은 손을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윤서영과 윤서준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중재해 보겠습니다. 두 마을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자처한 거예요. 며칠 동안 양쪽을 오가며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죠. 사실 자신의 일도 아니고 귀찮을 수 있는데 두 남매는 최선을 다해 중재했습니다.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윤서영이 인내심을 갖고 설득했어요. 윤서준은 아이들을 통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우리 아버지들도 친구가 되면 안 돼요? 한 아이가 순수하게 물었을 때 어른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한 달간 밤낮으로 설득한 끝에 결국 두 마을이 화해했습니다. 공동으로 새로운 우물을 파기로 한 거예요. 한국 친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마을 장로들이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효율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약속을 기억하는 나라였어요. 윤서준이 저에게 말했어요.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한국을 위해 피 흘렸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제의 나라를 도울 차례죠.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서영과 윤서준, 그리고 한국 봉사단이 마침내 본국으로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고 말이죠. 다른 나라 봉사단들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켰어요. 마지막 날,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한국 봉사단을 배웅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맞췄어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어른들까지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배운 아리랑을 마을 전체가 합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 사랑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윤서영과 윤서준도 울고 있었죠.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을 잊지 않을게요. 한글도 계속 연습할게요. 하회 탈춤도 계속 출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이름, 우리가 지켜갈 희망. 아이들이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태권도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마지막 인사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주민들과 아이들, 봉사단, 그리고 저까지 모두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땅에 뿌려진 이름 하나하나가 다시 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엔 반드시 한국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한글로 마을 간판을 새기는 아이들의 모습을요. 태권도 기합을 외치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요. 하회탈을 쓰고 춤추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요. 수건 돌리기 하며 뛰어놀던 그 순간들을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마을 전체가 함께 부른 아리랑의 선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리고 주민들이 한국 국기 앞에서 손을 얹고 한 말을요.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했던 나라. 우리 아버지들이 목숨 걸고 도왔던 나라가 이제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어요. 한국 전쟁 때 용사들 중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 마음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1년간 에티오피아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저는 한국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와 결과만 생각하던 저였지만 진정성과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참으로 경이로운 나라였습니다. 수십 년 전 받은 도움을 결코 잊지 않는 나라.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였거든요. 수많은 국가들이 중도에 손을 놓을 때도 오직 한국만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 각자의 소망과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이에요.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아리랑 노랫소리처럼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심어준 사랑의 씨앗은 앞으로도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한국, 진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네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여러분만의 따뜻한 이야기 나눠주세요.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